네,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경제톡의 이연아입니다. 네, 연합식 코인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촬영하는 현지 시간에서는 간밤에 FOMC 회의에서 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냐, 동결을 해야 되냐라는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망세인 자세, 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FOMC도 소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은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조금은 훈풍을 이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 강세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다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시총 20년 이내에 280조 달러 도달할 것이라고 지금 마이크로 세일러가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발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공동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인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분이 바로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최근 이 비트코인 폴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을 위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요. 약 2조 달러 수준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045년까지 280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조 달러 정도의 이 비트코인이 지금 280조까지 간다는 거는 어마무시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도달할 것이고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시가총액보다 약 140배 이상 커지는 수준이고요. 비트코인 한 개 가격도 약 1,333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80억 원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뭐 10억 달러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180억 원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수치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각에서 비트코인은 제가 보고 있는 시각에서는 1억 3천 정도거든요. 지금 1억이 넘어 있는 상황인데 1조를 넘어서 1조 가까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더 넘겠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예측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가 예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유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요점을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10년 동안 전통적인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이 해치펀드라든지 연기금 같은 곳들이 연평균 수익률이 대체로 S&P 500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이 10%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가 지수의 수익률이 지금 10%를 넘지 못하는데 그에 비해서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연평균 79%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 수치가 단순히 이 기술적인 자산을 넘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점점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금리도 좀 어느 정도는 좀 낮은 상황인 거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려면 채권보다는 조금 더 투자 쪽으로 코인이나 이 주식 쪽으로 좀 더 시선을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비트코인도 이러한 이유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익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S&P 500보다는 지금 비트코인 연평균 79%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수급이 몰릴 것이다라고 파악했다는 이유가 바로 첫 번째입니다. 실제로 마이클 세일러는 이 비트코인을 21세기 최고 자산이라고 좀 부르고 있고요. 앞으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예비 자산으로 보유하는 게 점점 더 일반화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 창업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수십만 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전략이 지금까지 성공을 거뒀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몇 년 동안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 왔는데요. 주가도 역시나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움직이면서 큰 주목을 계속해서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예측이 조금 더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좀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도 한데요. 일단 변수도 좀 체크를 해 봐야겠죠. 일단 규제에 대한 체크, 그리고 기술 발전과 대중 수용성, 그리고 시장의 신뢰 같은 부분들, 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좀 점차 해소가 된다면 실제 비트코인 더 큰 가격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발언을 다시 한번 좀 더 집중을 해보자면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장기적인 글로벌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마이클 셀러가 이 비트코인이 2045년까지 280조 달러의 규모 시장으로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비트코인 한 개 가격도 1,333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굉장히 큰 가격으로 더 점프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조금 더 롱런을 하려면 비트코인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투자 포인트까지 세워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한 근거로 비트코인의 지난 10년의 수익률과 또 기관 투자자의 관심 증가가 손꼽히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지금 들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의 비트코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땐 한 가지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인 거고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비트코인에 시선을 돌리면서 더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포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런 주가 상승까지 가지고 오면서 더 큰 부를 일으켜 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 이내에 280조 달러 시가총액이 이렇게 된다는 건 정말 어마무시한 숫자인 것 같은데요. 실제 그렇게 될지 함께 지켜보면서 우리도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의 좀 긍정적인 전망 소식으로 첫 번째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더리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업그레이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어제의 소식인데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이더리움의 대형 업그레이드 팩트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팩트라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7일 오후 7시에 이더리움이 팩트라라는 이름의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메인넷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의 계기가 됐습니다. 어제 이더리움이 4,000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계속된 하락세로 인해서 1,800달러까지 좀 떨어지면서 위기론까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2%에서 반등하는 흐름까지도 가졌습니다. 어제 오후 7시에 이렇게 팩트라가 업그레이드 적용이 됐는데 7시 40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또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호재로 좀 반영이 됐다라는 점을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팩트라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팩트라 기존의 방식과 다른 업그레이드 방식인데요. 지난 이 더 머지나 상하이처럼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11가지의 개선안을 통해서 속도, 효율성, 그리고 확장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최적화 중심의 업그레이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안에서도 이렇게 지금 11가지 개선안을 내놨다는 거는 더 큰 조금은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속도와 효율성, 확장성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했다는 점도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스테이킹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기존엔 32 이더리움만 맡길 수 있었던 검증자가 이제는 최대 200 이제는 최대 2,048 이더리움까지 한 번에 맡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32 이더리움만 맡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2,400 죄송해요. 2,048 이더리움까지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바뀌면서 정말 큰 폭의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점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이 운영자 입장에서는 노드를 여러 개 굴릴 필요 없이 하나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검증자가 네트워크에서 나올 수 있는 방식들도 간편해졌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복잡한 합의 계층을 좀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일반 거래처럼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서 스테이킹이 훨씬 유연해졌다고 합니다. 또 사용자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큰 변화가 계정 추상화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존의 지갑이 단순한 이 서명만 해주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지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별도의 지갑 설치가 좀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지갑 그대로도 스마트 지갑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정말 편리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져서 수수료를 다른 토큰으로도 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대신 수수료를 내주는 기능도 생긴 겁니다. 다른 사람이 수수료를 내주는 기능은 지금 가스 후원 같은 이런 코너가 생겼다라는 점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UX 또한 더 개선이 됐습니다. 사용자 경험이 훨씬 더 좋아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블롭이라는 데이터 이 저장 공간이 두 배로 확대가 됐고요. 데이터 호출 비용 조정과 그리고 스케줄 표준화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합의 구조 단순화와 서명 연산 최적화, 그리고 계층 간의 통식 방식에 대한 정비까지 전체적인 네트워크 성능을 끌어올리는 정말 세세한 작업들도 함께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반응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필러스 리서처는 계정 추상화는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더 좋게 만들었고요. 또 스테이킹 개선은 검증자 운영 효율성을 더욱더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또 호평이 많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 당장의 가격 상승보다는 지금은 기술적으로 기반 다지기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좋은 것 같다라는 평가까지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피델리티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 이야기도 찾아봤습니다. 자산 운용사에서는 팩트라는 이더리움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시간이 주어진다면 대중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진다면 사용자 이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다소 이렇게 평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 팩트라로 인해서 지금 이더리움의 경쟁력이 생긴 거고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만들어졌다라는 점, 이런 전문가들의 호평이 더 이어졌다라는 점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팩트라 업그레이드는요. 기능 최적화 중심의 업그레이드이고요. 또 스테이킹 구조 개선과 또 계정 추상화 도입까지 이뤄졌고 수수료 선택에 대한 자유까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기능까지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이런 미래 경쟁력 확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으로의 가격 상승의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 소식까지 한번 열심히 잘 참고해서 투자 포인트까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다 관심 있게 보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북한도 암호화폐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 해커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암호화폐 탈취 수법이 더 진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를 노리고 좀 벌이고 있는 사이버 공격 활동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준비한 이 PPT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탈취 수법이 더 진화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탈취를 위해서요. 가짜로 만든 웹사이트만 1,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커들이
미주 지역에서 왕성한 사이버 공격을 벌여오고 있고요. 또 간첩 활동이라든지 데이터 도난 등 심각한 범죄 행위로도 발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해커들의 이런 뒤에서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수법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고 진화되고 있다라는 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구글 산하 보안 기업 맨디언트가 발표한 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요. 북한 해커들이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를 노리기 위해서 만든 가짜 웹사이트가 무려 1,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웹사이트들은 주로 이 블록체인 개발자나 관련 기업을 타깃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피싱이나 사회공학 기법을 활용해서 개발자들에게 악성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게 유도를 한 뒤에요. 자동으로 암호화폐를 빼돌리는 드레이너 작업 작전을 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뒤에서 암호화폐를 빼돌리는 작전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더 무서운 거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치고 빠지는 식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세부적으로 서방 기업들의 이런 내부를 침투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해에서는요, 미주 지역에서 활동한 사이버 공격 주체들 중에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빈번하게 또 적발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메디언트가 지난해 미주 지역에서 이 자주 발생한 사이버 공격 그룹을 또 조사를 해봤더니 북한의 IT 노동자 중에서도 UNC 5267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적발된 이 위협 행위자는 중국 간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첫 번째가 북한 IT 노동자다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북한에 이런 해커들이 더 왕성하게 중국보다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북한의 해커 그룹들이 수년 전부터 활동을 했다고 해요. 수천 명의 이 북한 IT 인력들을 이 원격 근무자처럼 서방 기업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해왔다라고 밝혀졌고요. 조작된 이력서 그리고 거짓 신원 심지어는 현지 조력자까지 활용을 하면서 금융과 통신 그리고 미디어, 기술 소매업까지 좀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으면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평범한 척,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뒤에서는 실제로 북한 정부에 수익을 보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나 도메인에서도 좀 특정 단어, 숫자가 나타났다고 해요. 어떤 숫자인가 하고 보니까 팬더라는 말을 사용했고, 또 스타, 실버, 선 같은 특정 단어들을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거주지를 보니까요, 러시아, 중국, 일부는 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추정되는 거주지를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들 해커가 내부 기업에 좀 접근을 한 뒤에 기밀 데이터를 훔치고 이걸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두 차례 정도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돈을 요구하고 지금 북한 정부에 수익을 보내기 위한 활동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한 해킹을 넘어서 이 데이터 절도, 협박, 그리고 간첩 행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조금 더 무섭다라고도 느껴졌습니다. 메디언트가 현재로서는 이 악의적인 행동을 확인된 사례는 5건 미만이다라고 확인은 했지만 앞으로 지금 IT 인력이라는 직업 특성상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인 거고 중요한 시스템에 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좀 활동이기 때문에 이 해커들 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서방 기업에 침투를 하면서 내부 정보를 탈취하는 것도 굉장히 또 큰 문제인 거잖아요. 이런 공격 가능성까지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고 지금 불안감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 점은 주의하시면서
좀 그 '서방 기업에서도 이 내부를 조금 더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 봅니다. 이런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분들 좀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좀 '이런 보안 이슈도 있다.'라는 점도 파악을 해 보시면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또 탈취가 될지 모르니까 이 점 주의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도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소식도 준비를 해 봤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도지코인 소식입니다. 도지코인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민코인으로 굉장히 또 유행을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대통령으로서 더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도지코인도 함께 더 급부상하는 흐름까지도 가졌었는데요. 도지코인이 이 지정학적 위기를 뚫고 35달러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코인이 0.1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을 좀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군사적 긴장 같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짙어진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방산주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방산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보안 기업들도 조금은 급부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도지코인도 함께 연루가 되어서 조금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흐름이기도 한데요. 기술적으로 보자면 지금 도지코인이 이 0.1640달러에서 단기 핵심 지지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 암호화폐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왔거든요. 하지만 35달러까지 간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과감한 시나리오를 내놓은 겁니다. 도지코인이 미국의 M1 이 통화 공급이 30%까지 점유하게 된다면 도지코인의 한 개당 가격이 무려 35.6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0.17달러니까 거의 뭐 2만% 상승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극단적인 가정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계산이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이 신뢰성을 바탕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M1 통화 공급이 30% 점유를 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M1 통화 공급은 미국 내에서도 실제로 유통되는 현금 플러스 당좌 예금이라고 합니다. 이 총량이 지금은 18.5조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도지코인의 공급량이 1,500억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30개를 차지하기만 하더라도 지금 저 계산이 나온 것이다라는 이런 계산법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의 점유율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지금 5%만 차지하더라도 지금 도지코인의 가격이 5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5달러까지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을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런 상승이 가능할지 조건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이 ETF로 승인이 되거나 또 제도권 결제 수단으로 채택이 되거나, 그리고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등 촉매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이 ETF 심사를 승인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중이기 때문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ETF가 승인이 실제로 된다면 5달러까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이 이 볼린저 밴드 수축 20일 이 이동 평균선을 이탈을 했고, 아무래도 여러 약세 신호를 얼마 전까지는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뉴욕 시장에서도 반등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 미중 관세에 대한 무역 협상에 대한 신호탄이 이번 주 주말에도 있을 예정이니까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까지 있다 보면 이 코인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는 파악까지 있습니다. 회복하기까지 지금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요렇게 따져 봤을 때 ETF 승인 심사, 기대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 제도권에 대한 결제 수단 채택까지 모멘텀이 있다는 점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달러 까지 간다는 이 계산은 M1 통화 공급이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는 이 30% 점유를 하게 된다면 35달러 까지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 상황이니까 도지코인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해석을 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슈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좀 기술적인 하락 신호가 많기 때문에 도지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진짜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좀 반신반의하실 것 같고요. '신중하게 그래도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과 이런 자세한 계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은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장기적인 관점까지도 좀 투자 포인트 잘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도지코인 관련해서 북한 해커들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적인 이슈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암호화폐 시장도 요즘은 커플링 돼서 함께 좋아지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긍정적인 해석까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남기면서 오늘의 경계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